안녕하세요. 6월 2일 날 보고 오늘이 6월 9일이니까 7일 만에 딱 보는 거네. 7일. 요즘에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 봐도 되는 거 아시죠? 아카시아 전후로 해서는 벌통의 활성화가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잘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제는 뭐 서서히 얘네들 활성화 정도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열흘에 한 번 정도로 봐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면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열흘에 한 번 정도로 보면 되는 시기가 왔고, 그 다음에 지금은 밤꽃에 숫꽃이 지금 펴 있는 상태. 밤꽃은 숫꽃이 핀 다음에 숫꽃이 노랗게 될 무렵에 암꽃이 그 안에 피는 거죠. 그 암꽃에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숫꽃이 올라와 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 이 벌통은 6월 2일 날 이제 계속 무왕군이었었잖아요. 6월 2일 날 1층에 출방이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고 이제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봉개된 꿀 긁어주는 거, 그때 먹이장 긁어주는 거, 이제 그런 걸 해봤는데, 실험적으로 했었었죠. 그거 이어서 보신 분들은 그 긁어준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무왕군이라면 할 일이 없으니까, 내역벌마저도 할 일이 없잖아요. 산란을 하고 육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내역벌 애들이 전체적으로 할 게 없어. 그러니까 꿀을 가져오고 꿀을 저장하는 작업만 얘네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잉여가 생겼죠. 그리고 이제 이 벌통도 슬슬 이제 방제를 해야 될 텐데, 여기서 방제는 우선 채밀군과 예비군을 나누어서 방제를 합니다. 근데 채밀군은 사실은 방제라고 할 것도 없어요. 숯벌집 꽂아서 꺼내는 정도, 그러니까 진드기 수를 줄이는 정도, 그게 이제 최선인 거고, 그 다음에 예비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미산 개를 이용해서 처리를 할 거예요. 이제 진드기 줄이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또 나중에 소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최대의 관건은 이 벌통에 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되는데, 사실은 왕이 없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그럼 이런 벌통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기다 왕들을 넣어주고 또 이제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벌산란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일벌산란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산란의 욕구가 있는데, 왕의 지배하에서, 왕의 페로몬의 지배하에서는 그 욕구가 본능이 나오질 않아요. 억제가 돼 있는 건데, 왕이 없으면 이제 그게 본능이 해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벌들이 여기 이놈 저놈 막 산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정단을 낳는 거죠. 교미하지 않는 일벌들이 산란을 하기 때문에, 아래 형태는 되게 비슷한데 되게 무질서하게 막 나누기도 하고, 벌집 하나에다 뭐 여러 개를 막 나누기도 하고, 여러 마리가 산란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 이제 숯벌집이 막 생기고, 그러면 이 벌집도 망가지게 되고 시스템이 이제 붕괴가 되는 거죠. 망가지니까 더 이상 회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또 일벌 산란 애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으니까, 일벌 산란 처리하는 방법은 또 다음에 또 소개하기로 하고, 어쨌든 일벌 산란 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은 이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왕을 넣어주는 거예요. 기존에 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는 왕을 여기다 넣어주는데, 왕이 있는 합봉군과 보충 그 벌통하고 오늘은 합봉을 이제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이 들어온 왕을 어떻게 잘 받아줄 건지 안 줄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1층을 얘네들의 세력을 좀 줄이면서, 얘네들 세력보다, 그러니까 2층, 3층, 4층 상관없이 1층만 보자고요. 1층에 만약에 10장이 있어. 그럼 그 10장 중에 반 이상을 꺼내서 위층으로 2층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분봉통 같은, 왕이 있는 분봉통 같은 경우는 5장, 6장짜리를 여기다 넣어주면, 들어온 애들이 5장, 여기 있는 애들이 3장, 1층만 보는 거예요. 3장.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우세하기 때문에, 분봉을 애들이 우세하기 때문에 왕을 안전하게 적응을 시킬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 합봉을 하게 될 건데, 근데 여러 반 왕이 있어. 그러면 이제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일단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메라의 각도가 안 맞아서 죄송해요. 지난번에 여기는 5장. 꿀은 많이 들어왔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런 비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제거를 해줄 겁니다. 저희가 소나무 그늘 아래여서 그때 조금 놔뒀었는데,
그때 꿀의 양 지난주 거 영상을 보시고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꿀의 양. 근데 2층은 어느 정도 꿀이 있었는데 3층에 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아, 요 무렵에 꿀이 이 정도 들어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이 무렵에는 꿀이 많이 소진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지난주하고 비슷한가요?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이 정도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이렇게 제가 들어봤을 때는 묵직합니다. 그리고 꿀방에 꿀이 다 채워져 있고, 5월 18일 날 넣어줬던 거니까 아카시 지나서 들어온 꿀이 여기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레꿀이며 신나무 꿀이, 위건방은 신나무는 없는 것 같은데 찔레꿀, 신나무 꿀, 그다음 쥐똥나무 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색깔이 조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색깔이 약간 붉은 빛이 띄잖아요. 이쪽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찔레꿀일 가능성이 있죠. 쥐똥나무도 조금 색깔이 진합니다. 아카시만 사실은 약간 연하죠, 색이. 세 번째까지도 꿀이 많이 있었고, 네 번째. 이 정도 무게면 한 3분의 2 병 정도 돼요. 3분의 2 병. 반 병보다는 조금 더 되지 않을까요? 원래 가득 들어있으면 한 병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반 병 내지는 3분의 2 병 정도. 여기 맨 마지막 장인데, 이렇게 위에만 조금 있어요. 밤꿀이 들어오면 밤꿀도 이제 여기다 저장을 하겠죠. 치워내고. 그때 2층에도 꿀이 저장돼 있었죠. 2층에 보일라나? 이거다. 긁어서 실험해 보자고 썼던 거. 긁어서 실험, 여기 써 있어요. 긁어서 실험해 보자라고 했던 건데, 근데 장갑 껴가지고 이거 줌을 못해요. 그냥 내가 읽어드릴게요. 긁어서 실험. 이거 사실 긁어서 실험하는 건 1층에서 했어야 되는데. 아, 그거였구나. 그거였어. 얘네들 이제 열어보기 전에 봉개봉판이 돼 있었어요. 얘가 봉판이라네. 봉개한 그 꿀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이제 제가 흠집을 냈죠. 그러면 얘만을 먹는지 그 주변 걸 같이 먹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봉개를 했든지. 우리가 이제 먹이장을 긁어줄 때 먹이장 긁어줬어. 그랬더니 걔네들이 다시 봉개를 해버리네. 그럼 우리는 꿀이라고 착각하고 그걸 먹을 거 아니에요. 이거 열어보지 않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만 먹었어. 그러면 얘네들은 긁어준 부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긁어준 부분만 이렇게 먹는구나. 그러면 이 먹이장에 있는 먹이들을 이렇게 소진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자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실험을 여기다 한 겁니다. 긁어준 부분만 먹는지 그 부분을 다시 봉개해 가지고 꿀처럼 만들었는지 이제 이걸 보자는 거예요. 제가 경험적으로 여태까지 8년 동안 하면서 경험적으로 긁어줬을 때 항상 그 부분만 애들이 다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먹이장 관리를 하는데, 또 얘가 영상에 나온다면 또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저도 이제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딱 꺼냈는데 안 그러네.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떡하나 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자 보세요. 그때 긁어줬던 흔적이죠. 여기 보이죠? 여기. 그 다음에 지난주 거 보시면 알아요. 여기 긁어줬죠. 긁어줬는데 그 부분만 먹었죠. 그 부분에다 꿀 저장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여기도 꿀 저장 안 했죠. 이제 믿음이 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먹이장이었다 그랬을 때 이만큼만 먹어라 라고 긁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만 먹는다는 거죠. 네, 됐죠? 다행이네. 이거 딱 메꿨으면 또 이상한 얘기를 한 놈이 됐을 건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꿀 저장을 여기다가 안 했어요. 꿀 저장을 안 했고 꿀 저장을 안 했다는 거. 이거는 이제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응용하시라는 거예요. 벌을 키우다 보면 이런 걸 응용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 다 옳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하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아서들 이제 하시면 됩니다. 벌 키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꿀이 가득하네. 이게 무안군의 묘미예요. 무안군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없으나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꿀을 주죠. 그래서 아카시 꿀, 밤꿀을 많이 뜨기를 원하는 우리가 이제 꿀을 다수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왕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가두어서 산란을 억제시키거나 왕을 그때 갈아버리는 거죠. 우리 보통 구왕은 신왕으로 바꾸잖아요. 그럴 때 왕가리를 그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카시아 꿀이 5월 초에 피잖아요. 4월 중순에 왕을 없애. 그러니까 월 동안 한 왕을 없애고 그리고 그때 4월 초에 그러니까 4월 중순에 이제 무왕군이 됐는데 그 상태를 만들어서 아카시아 그 채밀군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꿀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와요. 지금도 이 벌통이 그렇잖아요. 위에도 꿀이 가득했죠? 이게 밑에도 지금 2장째 열어봤는데 꿀이 가득하죠. 그래서 적당하게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왕이 있고 없고를 잘 이제 경험이 좀 쌓이게 되면 실력이 쌓이게 되면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도 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꿀이 이제 많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꿀이 많죠. 이 정도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년 숙성꿀을 한다는 사람들인데 이때가 이제 꿀이 밤꿀은 사실 양이 많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아카시아 다음에 밤꿀 들어오기 직전까지 보통 이제 우리가 자파꿀로 꿀을 떠서 파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때까지가 꿀의 양으로 놓고 보면 제일 많아요. 그러면 양봉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딱 꿀을 뜨고 싶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이거 보면 꿀 뜨고 싶잖아요. 근데 왜 두느냐 그러면 8월 말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피는 꽃들도 굉장히 약성이 좋은 여름 꽃들, 여름 꽃들이 사실 약성이 좋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봄에 먹었던 순들, 뭐 드름나무, 엄나무, 온나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순이 뭐 몸에 좋다고 먹지 않습니까? 근데 걔네들 꽃이 언제 피냐 그러면 여름에 펴요. 그럼 그 꽃에서 나오는 꿀도 약성이 좋겠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 온나무 꿀이라고 해서 우리 주변에 온나무 몇 그루 보인다고 그래서 나 온나무 꿀 따서 파는 거야. 그때는 온나무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자연을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럴 바에는 온나무 꿀도 좋지만 사실은 밤꿀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알 수 없는 꽃들도 약성이 다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분석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냅두고 자연이 준 대로 100% 꿀을 우리가 먹는 게 좋겠다 그래서 8월 말까지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옳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요. 여기도 꿀이 이렇게 있는데 지난주에 열어봤을 때 여기에 꿀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약간 먹은 흔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무밀기 때는 이거 다 먹어요. 무밀기 때는 다 먹고 나중에 8월 말쯤 되면 아주 소량의 꿀을 뜨게 됩니다. 소량의 꿀을 뜨게 되는데 그거는 벚꽃꿀부터 시작해서 8월 말까지의 꿀들, 감로꿀이죠. 감로꿀까지 해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그거보다 좋은 꿀이 있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 꿀장을 제가 자랑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여드리는 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것들도 뭐 다 똑같을 건데 그리고 맨 마지막 거 항상 우리가 벌통 중에서 맨 마지막 거를 항상 또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마지막 꿀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다 했네. 공개 100% 했죠 이거. 거의 100%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이 뒤쪽도 마찬가지 보이죠? 그러면 2층에는 꿀이 가득합니다. 10장이에요. 10장 꿀이 가득하고 이게 자연양봉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이거 보시면서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라고 하는 분들도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하는 거지 이거 가면 막 돈을 막 떼돈을 벌거나 막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나름대로 나는 최고의 예전에 누가 썼더라? 수필 중에 그런 게 있죠. 갑자기 뜬금없이 웬 수필이냐 그런데 은전한 잎이라고 하는 수필이 있었잖아요. 한쌤 그거 피천득이 썼나? 은전한 잎을 누가 썼더라? 그 수필이 있는데
그 스필의 은전이라고 하는 금보다는 훨씬 더 값어치가 없잖아요. 거지가 은전 한 잎을 모으기 위해서 밥도 안 먹고 옷도 안 사입고 그렇게 해서 은전 한 잎을 소나기에 쥐었을 때 눈물을 흘리잖아요. 물어봅니다. 왜 은전을 그렇게 모으기 위해서 애를 쓰셨나요? 그때 그 거지가 얘기하죠. 그냥 갖고 싶었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 은전 한 잎이 그냥 가지고 싶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실은 문득 들은 생각인데, 그런 생각으로 저희도 이 오무양봉법으로 1년 숙성꿀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갖고 싶었던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꿀을 그냥 내가 가지고 있어, 이런 어떤 생각, 자부심, 이런 생각으로. 그러면 꿀이 여기 가득하니까 농약을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다 뭔가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벌을 키우는 방법까지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꿀은 최고의 꿀을 가질 수 있지만 벌들이 다 죽어버리면 반쪽짜리 양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벌들도 살리면서 좋은 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연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 벌 많이 죽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1층에 왕이 있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으아, 와우, 진짜 무겁다. 이 정도 되면 한 말 뜹니다. 한 말 정도는 되죠. 제발 왕이 있기를. 이제 왕이 있으면 수월하게 뚜껑을 덮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라고 할 텐데, 만약에 왕이 없으면 이거는 이제 또 다양한 또 작업을 해야 돼서, 많은 작업을 해야 돼서 시간이 또 걸립니다. 느낌으로 봤을 때 여기 지금 화분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화분을 가져오는 이유, 육아가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진행이 됐다는 거잖아요. 화분은 육아를 하는데 필요한 먹이죠. 애들이 먹는 먹이죠. 애들, 이제 벌들은, 큰 애들은 이제 꿀을 먹고, 그 다음에 여왕벌은 로얄젤리를 먹고. 근데 이제 화분을 가지고 들어온 애들이 있거나, 아니면 화분, 여기도 이제 위에서도 보이는데 화분 가지고 들어온 애들이 이제 저장하려고 자리를 찾고 있는 거를 이제 보면, 이거 육아가 시작되는 건가? 그러면 왕이 지금 육아 산란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어림짐작으로. 근데 산란을 해서 화분이 필요한 건, 정상적인 왕이 산란을 해가지고 화분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일벌 산란도 산란이잖아요. 일벌 산란이 진행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찔한 순간이죠. 안 그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빽빽하게 채워져 있으니까 치우고, 공간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벌을 키우면서 일반적으로 벌을 키우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하죠. 1층에는 6장 이상을 두면 분봉률이 일어서 이거 양봉을 못한다. 그래서 1층은 최대한 공간을 둬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이 영상을 제가 처음부터 계속 찍고 있잖아요. 거의 1층은 10장, 9장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별일이 없다는 거를 참고를 하세요. 기존의 양봉법에는 어떠는지 모르겠지만 다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1층에 10장을 뒀어요. 그러면 여유 있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얘네들이 2층으로 올라가고 3층으로 올라가고 하는 공간을 위로 올려줘야지, 1층에다 공간을 두는 건, 이거는 초개체들한테는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얘네들은 빡빡한 걸 좋아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1층에다 10장을 두면 분봉열이 잃어버리냐 그러면 얘네들이 2층으로 못 올라가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분봉열이 잃는 이유는 공간이 좁고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산란할 공간이 없어서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되게 지난한 작업이지만 1층과 2층의 소비를 바꿔주잖아요. 1층을 계속 산란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10장을 넣어도 분봉열이 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제 경험입니다만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건 뭐 이론처럼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별일이 없더라, 1층에 10장을 둬도 별일 없더라. 단 해야 되는 거 1, 2층 소비를 전환해 줘야 됩니다. 바쁠 때는, 한참 활성화될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다 그럴 때는 이제 열흘에 한 번 정도. 무슨 영화 개봉박도 하는 것처럼
왕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빨리 왕을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들 텐데 잡소리가 너무 많죠. 저도 약간 긴장돼서 그래요. 없으면 어떡하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6시 내고향에 저 나온다고 그랬었잖아요. 오무양봉법 요거 소개하는 거 지난주 목요일에 나왔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놨던데요. 방송국에서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치면 됩니다. 6시 내고향 꿀 치면 나오더라고요. 6시 내고향 유튜브에 들어가서 6시 내고향 꿀 치면 국어 선생 그만두고 벌 한다는 사람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저에 대한 이 유튜브 동영상보다는 조금 더 일상적인 모습이 공개된 거 그런 거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벌은 조금 이게 열어보면 무안군에서의 느낌이 있거든요. 굉장히 부산스럽고 소란스럽고 벌이 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열어봤을 때 되게 안정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분은 아주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요. 지금은 아침 시간이에요. 아침 시간이라 조용합니다. 요즘에 핸드폰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갑자기 방송에 나가니까 뭐 주문 문의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핸드폰을 많이 봤더니 눈이 어른어른하네요. 그럴 때 돋보기 나와라 돋보기. 산란은 안 보이고. 이렇게 확인했을 때 산란이 된 거 한두 개 보고 이거 산란이다 라고 생각하면 조심해야 되는 거 있어요. 그게 일벌 산란도 산란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벌 산란하고 구별되는 점은 일단은 여왕벌은 자기 혼자 여기서 산란을 하기 때문에 균일하게 낳습니다. 여기저기 하나씩 낳지 않아요. 균일하게 낳고 벌방 하나에 하나씩만 낳아요. 근데 일벌 산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마리가 산란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낳은 데다 또 낳고 낳은 데다 또 낳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벌방에 뭐 2개, 3개, 막 4개 이렇게 막 알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일벌 산란이 많이 진행됐던 거고 초기에는 한 마리 정도만 일벌 산란을 하겠죠. 그건 왕이 한 산란의 형태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띄엄띄엄 돼 있어요. 띄엄띄엄. 왕은 안 그래요.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산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벌 산란에는 띄엄띄엄 합니다.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고 이렇다 그러면 일벌 산란 초기를 의심해 봐야 돼요. 산란 한두 개를 보고 이건 왕이 있는데 그걸 덮어버리면 다음 주에 보면 일벌 산란인 걸 확인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산란의 형태만 보고 그거는 일벌 산란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근데 띄엄띄엄 나 있으면 일벌 산란일 수도 있다. 왕이 있었으면 좋겠구만. 얘네들 화분 가져오는데 요즘에 화분이 저기 화분이 다래 화분이 한참 들어오더니 이제 다래 화분이 조금 뜸해졌어요. 그러더니 또 형형색색의 화분들이 들어옵니다. 화분이 많이 유입되는 시기가 6월이 마지막이죠. 7월 달에 이제 얘네들 먹을 화분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화분을 넣어줘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 오니까 화분을 좀 받아서 맛을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6월 달에 좀 받아서 맛도 좀 보시고 주변 분들한테 나눠드리기도 하고, 건조시키지 말고 저희는 생화분으로 드립니다. 건조시키면 화분의 맛이 다 없어져요. 영양도 많이 파괴되고. 근데 오로지 유통의 목적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생화분을 냉동 보관해 가지고 갈무리를 잘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드시면 아주 그 황홀한 화분 맛을 볼 수가 있어요.
아싸. 아싸. 선생님. 산란이 돼 있는데 그것도 아주 균일하게. 아이고. 다행입니다. 산란이 돼 있고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벌 산란하고 다르게 균일하게 집중적으로. 오케이. 그러면 여왕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또 그 여왕을 보고 싶으시니까 제가 천천히 해서 처음에 이제 산란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교미하고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너무 자극하면 또 교미를 잠깐 멈추고 그러니까 최대한 천천히 볼게요. 어딨냐. 혹시 모르니까 또 확인. 산란의 정도를 또 확인. 아니 얘가 어디로 숨어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아까 그 벌집에는 있었는데 옆에 벌집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왜 없지? 왕이 생각보다 빨라요. 어느 정도 빠르냐 그러면 첫 번째 장을 보고 있었는데 마지막 장 볼 때 왕이 거기 있어. 그러면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는데 여기 왕이 두 마리 있는 거 아니야? 결국은 나중에 한 마리. 여기 끝에서 끝으로 오는데 금방 오고. 이건 뭐 이론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저희 경험이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여왕까지 딱 봤으면 좋겠구만. 안 보여주네. 오늘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여왕이야 뭐 늘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늘 그러는데 그 2층에서 우리 실험한 거 긁어주니까 그것만 먹더라. 그리고 거기다 다른 걸 안 하더라. 그거 보시고 그것만 응용을 잘해도요 아주 좋은 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탄소 동위 원소비라든가 농약 잔류 검사 이런 검사 안 해요. 왜냐면 농약을 안 넣어줬는데 무슨 농약 검사를 하겠어요. 탄소 동위 검사는 설탕을 안 주는데 무슨 설탕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탄소 동위 원소비 검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사 같은 걸 안 합니다. 검사가 됐다는 걸 100% 믿어서 여기 있다. 오케이. 선생님 구경 한번 하시죠. 흑광이 나오셨습니다. 흑광. 도망가지. 오씨. 여기 같이. 오, 새콤하네. 같이. 아니,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초점이 잘 안 맞아가지고. 여기 있다. 보이죠? 보여. 보이죠? 요겁니다, 요거. 고맙죠. 흑광이 되게 순하기도 하고 산란력도 좋고 또 수밀력도 좋다고 하니까 또 흑광의 탄생을 우리가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축하를 해주시면 제일 좋은 건 이 벌의 소유주가 제일 좋죠. 봉주님께서. 저는 이제 이걸 영상 찍느라고 대리 관리하는 거고 봉주님께서. 그럼 보세요. 1층에 왕도 있죠. 산란도 잘 되고 있죠. 2층 3층에 꿀도 가득하죠. 최고의 상황입니다. 나중에 합봉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보여드릴 기회가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또 기회가 있겠죠. 영상을 이제 보시다 보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이거를 받을 수 있겠네요. 아까 여왕이 있는 징조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번 잘 보시다가 벌 하시다가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마지막 드리는 말씀인데 기존에 저랑 다른 게 기존에 우리 아버지도 했던 양봉 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절대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는 저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보시면서 불편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려니 이해해 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 이제 2층 올리고 3층 올리고 하면 되니까 영상은 역시 그렇죠. 깜빡할 뻔했는데 우리 그거 넣어야죠. 아이고. 요거 숯벌집을 요즘에는 숯벌집 이게 이제 소광대라고 하죠. 소광대. 여기 안에 이제 틀이 없는 밑판이 원래 베이스가 되는 밑판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소초광이라고 하고 얘는 이제 소광대라고 하는데 대만 있는 거예요. 이걸 넣어주면 여기 공간이 붕 뜨잖아요. 벌주가 벌주 사이에 넣어줄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얘네들이 집을 짓는데 숯벌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숯벌집을 지으면 왕이 거기다 산란을 하겠죠. 그러면 그게 숯벌집에 이제 나중에 진드기가 들어가고 그럼 얘를 이제 꺼내가지고 이제 털어내거나 잘라내거나 아니면 잘라서 이렇게 툭툭 털어보면 제가 이제 마누라 양봉 도전기 예전에도 몇 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일벌산란이 아니지 숯벌집 이런 걸 검색을 하시면 나오기도 할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털어서 진드기의 숫자를 검사해보기도 하고 했던 건데 무진장 나옵니다. 무진장. 그만큼 진드기들이 많아요. 수백 마리가 나와요. 수백 마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꿀을 얻어보겠다고 사실은 그 꿀이 들어있는 통에다가 진드기 약도 안 하면서 그 가는 그 봉주의 심정은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거 벌이 망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꿀을 갖겠다고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이제 그래도 초반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좋아졌죠. 그래서 이걸 넣어줄 거예요. 근데 이걸 깜빡할 뻔했는데 우리 또 봉주님께서 급하게 오셔서 그럼 이제 하나를 꺼내야 되잖아. 하나를 꺼낼 때 여기에 어떤 걸 꺼내냐 그러면 꿀이 들어있는 거 올려주면 좋겠죠. 5월 11일 날 소초강 넣어준 거를 맨 마지막에 이게 저기네. 공수비를 넣어준 거네. 이걸 이제 보는 게 예를 들어 미음이라고 예전에 썼던 이 미음 이런 것들은 먹이장이에요. 1층에 먹이장이 있는 겁니다. 얘네들은 무밀기 때 다 먹기도 하겠죠. 긁어주기도 하고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왕 찾느라고 이거는 그걸 못했어요. 맨 마지막 거를 아니다. 맨 마지막에 산란을 하거나 꿀을 저장하게 놔두고 소초강 4월 18일 날 소초강 넣어준 거 그거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4월 18일 날이 벚꽃 핀 다음인가? 잠깐만. 4월 18일. 아니 왜냐하면 여기는 처음에 영상을 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벚꽃 필 때 그때도 이 벌집이 없었잖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벌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벚꽃꿀이 들어올 때에도 벌집을 막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때 당액을 넣어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에서 4월달 꿀로 간주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5월부터 들어오는 꿀을 정상적인 꿀로 인정하자라고 해서 4월달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냥 먹이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위로 올리면 안 되죠. 아까 4월 18일 날 소초강 넣어준 건 올리면 안 되고 5월 11일 날 소초강 넣어준 거 요거는 넣어도 되죠. 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잘 됐네. 소강대 넣어줄 때는 가운데다 넣어주는 게 좋아요. 자리가 가운데로 확보가 돼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거 꿀이 저장돼 있죠? 털어버리고 왕이 따라갈 수 있으니까 털어버리고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숯벌집 이거 소강대를 넣어주면 얘네가 집을 짓고 산란하고 봉개까지 한 다음에 꺼내야 돼요. 봉개 직전에 진드기들이 들어가거든요. 봉개한 다음에 꺼내야 됩니다. 그럴 때 한 활성화된 벌통이라면 2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2주 정도 걸립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열흘쯤 지난 다음에 하죠. 이제 열흘쯤 지난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너무 이제 잦게 보는 거고, 왕이 없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본 건데, 왕이 있으니까. 근데 왕이 순간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군세가 그렇게 막 달라지거나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왕 키우시다 왕이 없어진다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돼요. 알아주세요. 맨 위층으로 5월 11일 거. 아우 무거워. 으아. 아유. 그러니까 양봉하는 사람들이 허리 나간다고. 꿀이 많아서 좋기는 한데 힘듭니다. 들어 올리고 하는 게. 그리고 이쪽은 이게 3층인데 3층에 6장 아까 한 5장이었는데 1층에서 올린 거 하나 있었죠. 5월 11일 날 여기다 올렸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 부분은 밤꿀이 마구마구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다가 소초광을 꽂아줄 거예요. 그러면 내검을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소초광을 뭐 한 4개 정도 소초광을 꽂을 수 있으니까 4장 정도 밤꿀 봐도 많이 받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장이 다 차는 것 같아. 그러면 또 4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게까지 되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밤꿀 피는 상황이나 꿀 들어오는 상황을 보고 이 공간에다가 소초광을 넣어주는 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6시 내 고향 꼭 보세요. 거기에 그냥 저 일상이 나와 있으니까 어떤 놈인지는 대충은 또 보셔야 저에 대한 믿음도 가고 그러지 않을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